내가 만든 회사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자금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답답하긴 하죠. 근데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 등기를 하잖아요. 그 법인 지분을 내가 100% 소유하고 내가 대표이사라고 해도 법인 등기를 하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별개의 인격체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자금을 가져올 때는 매출이 아닌 이상 이자를 주고 빌려오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나와 별개 인격체인 법인에서 자금을 가져오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대신 법인에서 돈을 빌린다고 보고 가지급금으로 구분해서 그에 대한 페널티도 있고 심하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까지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으로 가져오려면 대표이사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 또 주주로서 받는 배당, 혹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실수령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 혹은 그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인출로는 절대 안 되고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연봉을 낮추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로서 급여나 상여로 가져오면 소득세가 최고 세율이 45%, 또 지방세까지 더하면 거의 50%에 달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되니까 급여로 많이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연봉을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맞춰두시고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못하니까 법인세를 더 내야 되고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개인 자금이 없으니까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어도 증여할 자금이 없고 나중에는 퇴직금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인세 절세의 효과와 소득세율의 적정한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봉이 이미 충분히 높아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표님들에게는 배당이 좋은 방법입니다. 배당 소득은 연간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2천만 원 한도를 매년 활용하는 건 기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배당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당을 아예 안 하고 또 법인에 이렇게 잉여금을 계속 쌓아두면 나중에 주식 가치가 높아져서 엄청난 상속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재의 종합과세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미래의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얼마씩 배당을 실행할 것인가 이런 시뮬레이션이 결산 시기마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셨던 그 가족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이런 배당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정석적인 전략인데요. 지배구조를 처음부터 배우자와 자녀를 합법적인 주주로 참여시키는 지분 분산 전략입니다. 대표님 혼자 배당을 받는 데는 최고세율 구간까지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서 세금이 거의 반이지만 그 지분을 분산해 두면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2천만 원씩 혹은 온 가족이 낮은 세율로 법인 자금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특히 자녀에게 배당이 가도록 설계를 해두면 나중에 자녀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도 합법적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가업을 승계받을 때 이 배당 소득이 시드머니 역할을 해주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퇴직금이 세금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키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퇴직소득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하고 합산되지 않고 완전히 별도로 계산되는 분류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씩 받아도 수십 년간 쌓인 누적된 금액을 받는 거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는 근무 연수로 쪼개서 계산하는 것이 그런 방식이라서 세부담이 대단히 낮습니다. 게다가 급여로 받으면 수천만 원씩 나오는 건강보험료도 퇴직금에는 부과되지 않고 또 법인 입장에서는 이 거액의 퇴직금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아낄 수 있으니까 법인과 대표님 개인 모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으로 가져오고 싶은 만큼 가져오면 좋겠지만 세법상 이 엄격한 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 같은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세법상 한도가 있는데
현재 세법에서는 2배수 한도 내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배수를 초과해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정관에 규정이 없다거나 명확하게 그러면 또다시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 근로소득으로 봐서 최고 50%까지 또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임원, 퇴직금 규정 이런 것들이 오차 없이 잘 맞물려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황금 비율은 회사 성장 단계별로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회사의 재무 상태, 또 매출 규모, 대표님 연령대에 따라서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나 성장기 법인은 법인세를 줄이고 또 대표님이 자금 출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급여의 비중을 적정선까지 높여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하는 성수기다.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치를 조절하고 자녀의 승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활용한 배당의 비율을 늘리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대표님의 은퇴하는 그 시점 혹은 승계 시점 이럴 때에는 그동안 준비해둔 퇴직금이 비중을 극대화해서 법인 자금을 개인화하고 주식 가치를 좀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세금 계산이 아니라 회사의 사이클과 승계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법상 합법적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는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통로를 안전하게 지나오려면 정관, 주주 구성, 임원 보상 규정 같은 사전 설계가 완벽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와 정관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짜두시면 절세하면서 내 자산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금이 쌓이기 전이라도 바로 장기적인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